저는 오늘 이더리움 백서 뒷부분을 담당한 이선재이고요. 이더리움 백서 뒷부분은 어플리케이션이랑 그 외 추가적 이슈들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먼저 어플리케이션 부분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더리움에서는 어플리케이션을 총 3가지로 분류하는데, 그냥 이름과 같이 금융은 화폐랑 관련된 거, 그리고 중금융은 화폐를 다루긴 다루지만 주 목적이 화폐가 아닌 거, 그리고 비금융은 전혀 상관이 없는 화폐랑 어플리케이션들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토큰 시스템을 이더리움 백서에서 소개를 하는데, 토큰 시스템은 다양한 형태의 거래 시스템을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에서 구현하는 건데, 이때 그냥 적용되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논리는 A로부터 X 단위의 토큰을 착안하고 X만큼의 토큰을 B에게 지급하는 논리만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코드는 그 서펜트 언어로 작성된 건데, to가 받는 사람이고 value가 보내는 X 값이고, 그리고 가장 먼저 그 샌더가 보내고자 하는 X 값보다 많은 화폐를 가지고 있냐 확인을 한 다음에 그게 확인이 되면 그 샌더에서부터 X만큼 차감을 하고, 그 다음에 받는 사람에게 X만큼 지급을 한 과정만 이루어지면 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파생 상품인데, 파생 상품은 스마트 컨트랙트로 구현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백서는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금융 어플리케이션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들이 외부로부터 시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와야 된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더리움 대 US 달러의 환율을 확인하기 위해서 나스닥 같은 데에서 정보를 가져와야 된다는 점, 이 문제점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파생 상품들이 스마트 컨트랙트에 적용되는 논리는 다음과 같은데, A가 1000이더를 입금할 때까지 기다리고 B가 1000이더를 입금할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입금된 이더의 달러 가치를 기록하고, 그리고 이때 생기는 게 아까 말씀드린 문제점이고, 이때 달러 X라고 저장을 한 다음에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달러 X를 송금하고 다시 총 금액의 나머지를 B에게 송금하도록 A 또는 B가 컨트랙트를 다시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파생 상품의 기본적인 스마트 컨트랙트 작성 방법이라. 그 신원조의 그 평판 시스템 어플리케이션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네임코인인데, 네임코인은 그 비트코인처럼 이렇게 단순하게 화폐 교환하는 매개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과 더불어서 탈중앙화된 도메인을 등록할 수 있는 토큰의 역할을 수행하는 어플리케이션인데, 이때 스마트 컨트랙트들은 일반적으로 추가만 가능하고 수정 및 삭제가 불가능한 데이터베이스 형태만 갖추고 있으면 신원조회 어플리케이션이 구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백서에 의하면. 다음은 분산형 파일 저장소인데, 분산형 파일 저장소는 백서에서 드랍박스랑 비교를 해서 해설을 하는데, 기존의 파일 저장 시작, 즉 드랍박스는 비용적으로 비효율적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20에서 200기가 파일을 저장하려는 드랍박스 월간 유지비랑 하드드라이브의 비용을 비교했을 때 하드드라이브를 차라리 하나 더 구축하는 게 낫다라는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렇기 때문에 이더리움에서 제시하는 것은 개인의 하드드라이브 미사용 공간을 컨트랙트를 통해서 렌트하는 형태의 디센트럴라이즈 드랍박스 컨트랙트입니다. 그래서 이때 스마트 컨트랙트 적용 논리는 유저가 업로드하려는 데이터를 블록으로 자르고 그 데이터들을 암호화하고 그걸 머클트리로 만든 다음에 무작위 방식으로 머클트리 인덱스를 뽑고, 그 다음에 그 해당 트리에서 특정 인덱스에 대하여 해당 데이터를 저장해주겠다는 첫 번째 사람에게 X-이더를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다음은 탈중앙화된 자율조직인데, 탈중앙화된 자율조직의 기본 개념은 특정한 집합의 구성원이 가상 독립체가 필요한 수만큼의 구성원의 동의하에 조직 자금 운용 권한 및 코드 변경 권한을 갖는 것인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의 조직이 블록체인 상에서 운용이 되고 그 운용됨에 있어 필요한 룰들이 스마트 컨트랙트로 구현이 되는 형식이
탈중앙화된 자율조직인데 이때 스마트 컨트랙트의 기본적인 적용 논리는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 및 거부를 하였을 시 결과에 따라 저절로 코드가 변경되는 컨셉인데 이 스마트 컨트를 작성할 때 조건부의 트랜잭션에 대한 종류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 세 가지가 이더리움 백서에서 말하는 데이터 종류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코드가 저절로 변경되는 기능 외에도 내장 투표 기능을 활용하여 트랜잭션을 송신하는 것을 지원하고 구성원을 충원할까 탈퇴할까를 결정하는 것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위임 민주주의를 실행할 수 있는데, 이때 위임 민주주의는 그 투표권을 위임하는 것을 의미해서 A가 B에게 자기 투표권을 넘기면 B가 투표 결정권을 갖고, B가 또 C에게 넘기면 최종적으로 C가 A의 투표 결정권을 갖게 된다는 게 위임 민주주의입니다. 이거 말고도 백서에서 어플리케이션을 더 설명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스마트 컨트랙트 적용 논리도 공개되지 않고 이런 것들이 구현이 가능할 거다라는 식으로 소개가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지막 부분이 이더리움 백서 마지막 부분이 기타 이슈들인데 총 6가지를 다루는데 가장 먼저 고스트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스트는 그리디 헤비스트 오브저브드 서브트리의 약자로 가장 큰 무게를 가진 서브트리를 선택하는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고스트가 도입된 배경을 보게 되면 스테일 블록이 이더리움에서는 엉클 블록 그리고 비트코인에서는 오픈 블록이라고 사용되는 개념인데 이 스테일 블록이 생성이 증가되게 되면 트랜잭션을 컨펌하는 시간이 지연이 되고 그렇게 되면 해당 블록을 다시 채굴해야 되는 등 네트워크 자원을 낭비하게 되고 또 그에 따라서 네트워크 보안이 손실이 된다고 백서는 풀어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블록 생성 주기가 짧은 블록체인들의 경우 해시파워 점유율이 중앙 집권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기존에는 문제가 좀 있다. 그래서 고스트를 도입하는데 이때 그 헤비스트 서브트리를 고려할 때 부모랑 조상 블록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스테이 블록까지 같이 계산을 하게 되고 그 스테이 블록을 채굴한 사람에게도 보상을 주는 게 고스트의 기본적인 개념인데 이더리움에서는 제한된 고스트를 도입하고 있는데 제한된 고스트란 7세대의 엉클까지만 고려하는 게 제한된 고스트입니다. 그래서 그 이더리움의 고스트 프로토콜의 속성들 여기 있는데 결론적으로 그냥 7번째까지만 하고 중복 포함되면 안 되고 다 보상해준다 이런 건데 이때 무한하게 고스트를 쓰는 게 아니고 제한된 고스트를 쓰는 이유는 검증 과정 및 계산 과정이 복잡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 그리고 무제한으로 고스트를 사게 될 경우 메인 체인에서 채굴을 할 동기를 잃기 때문에 제한된 형태의 고스트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수수료 부분인데 일반적으로 트랜잭션 수수료를 사용하는 목적으로 블록체인 상에서 트랜잭션을 다운로드하고 검증하기 위해 네트워크 자원을 소모하게 되는데 이때 이 네트워크 자원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트랜잭션 수수료를 사용하는 일부의 목적이 있는데 백서에서 이때 집어내는 하나의 모순점이 채굴자가 포함하는 모든 트랜잭션은 그 채굴자만이 아니라 네트워크의 모든 노드들이 처리한다는 모순이 있다고 합니다. 이더리움은 총 4가지 수수료에 대한 가정을 깔고 들어가는데 하나의 트랜잭션은 K개의 작업을 초래하고 이 트랜잭션들은 채굴자에게 KR만큼 보상을 하고 그리고 하나의 작업은 어떤 노드에서든 C만큼의 처리 비용을 가지고 그리고 참여하고 있는 모든 채굴 노드들이 같은 양의 즉 n분의 1의 처리 파워를 갖고 있게 되고 채굴을 하지 않는 완전한 풀 노드는 없다라고 하는데 이때 이 가정들이 현실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게 4가지를 백서에서 찍는데 가장 첫 번째는 검증 시간이 지연이 되면 블록 전파가 지연되고
이렇게 되면 스테이블록이 생성될 확률이 증가하고, 그리고 채굴자는 다른 검정 노드들보다 트랜잭션을 처리 비용이 많이 지불하게 된다는 것과, 그리고 채굴을 하지 않는 풀노드들이 존재를 해서 이는 전체적인 네트워크 비용을 증가시키고, 그리고 채굴 파워 분포는 아까 n분의 1로 균등하게 분배될 거라고 가정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불평등하게 분배가 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악의적인 목적을 가진 이해 관계자들이 불평등한 상황을 야기할 수 있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만들 수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더리움에서는 플로팅 캡이라는 것을 도입하는데 어떤 블록이든지 블록 링크 리미트 팩터의 장기 지수 이동 평균을 곱한 값보다 더 많은 작업들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게 바로 플로팅 상한값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연산과 튜링 완전성 부분인데 튜링 완전성은 앞에 이더리움 전반부에서 소개된 바와 같이 무한순환을 포함한 모든 계산을 코딩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 무한순환으로 인해 스마트 컨트랙트가 안 좋은 방향으로 악의적으로 무한번 반복될 가능성에 대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 이더리움은 수수료를 여러 방면에서 사용하지만 스타트게스라는 것을 백서에서 콕 집어서 말했는데 스타트게스는 트랜잭션 실행이 수행되도록 허용된 최대의 계산 단계수를 의미하는데 이때 상태 변환 과정에서 한 트랜잭션에 최대로 계산할 수 있는 단계수를 결정함으로써 스마트 컨트랙트의 무한순환 문제를 해결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통화 그리고 발행을 부분인데 이더에서 사용하고 있는 통화가 이더인데 이 이더 발행 모델을 결정하는 데는 두 가지 주 선택 사항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단 보유금이 이게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와 신규 코인을 끊임없이 발행할 것이냐 마냐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데 재단 보유금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백서에서 이렇게 계산된 것들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더가 아닌 BTC를 지니게 돼서 이더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는 얻지 못한다는 점, 그리고 신규 코인을 영구적으로 발행했을 때에는 시장 유통 가능 이더 총량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더리움은 화폐 발행 모델을 다음과 같이 정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발행 시점에는 이더 1337에서 2000 사이의 이더 퍼 비트코인을 가격으로 이더를 판매를 시작하였고 판매된 총 이더의 0.099배만큼 신규 이더가 발행되는 이더리움 조직에 분배하고 그리고 판매된 총 이더의 0.099배는 장기 보유금으로 적립에 사용하였고 그 매년 연구히 총 판매 수량의 0.26배만큼 채굴자에게 신규 발행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백서에서 비트코인의 기존 채굴 방법이 좀 채굴 중앙 집중화된다는 문제점을 집었는데 이에 따라서 이더리움은 채굴자가 스테이트 정보에서 무작위의 정보를 가져와 무작위로 선택된 최근의 몇 개의 블록 내역을 해싱 작업한 결과로 채굴을 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에서 있었던 아식 자체 문제를 무용지물화할 수 있고 비트코인과 달리 대형 채굴풀이 불필요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장성 문제를 백서에서 다루는데 확장성 같은 경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처럼 모든 거래 내역을 네트워크 상에서 전체 노드들이 검증해야 되는 검증해야 하는 단점이 확장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데 비트코인보다도 훨씬 더 다양한 종류의 DApp들을 포괄하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확장성 문제가 더 심각할 거다라고 예상할 수 있다라고 백서에서 써놓고 그 뒷부분에는 그래도 자기네들은 스테이트 정보만 활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을 거다 하면서 전체 블록체인 히스토리를 보관할 시 생기는 문제점을 제시하는데 전체 블록체인 히스토리를 보관할 시에는 소수의 큰 풀들만 풀노드로 남게 되고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라이트 노드로 남게 되어서 그 소수의 풀노드들이
블록체인을 조작할 가능성이 생긴다라는 점을 제시합니다. 이에 따라서 이더리움은 모든 채굴자들이 풀노드가 되도록 의무화하고 이체 내역 검증 작업 이후 블록체인의 중간 상태 트리 루트를 도입함으로써 단 하나의 선의의 노드만 있다면 검증 프로토콜을 통해서 확장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조작 가능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컨클루전 부분을 보면 이더리움 프로토콜은 튜링 완전 언어를 통해 이론적으로 모든 형태의 이체 방식이나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할 수 있고 새로운 개념의 컴퓨팅 산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표현을 하고 또한 이더리움 프로토콜에서 제공하는 임의 상태 변환 개념을 기반으로 기존의 폐쇄적인 구조와 달리 자유롭게 조정이 가능한 오픈엔디드 구조를 갖춰 컴퓨팅이나 금융과 관련 없는 분야에서 응용될 것이라고 기대된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